오늘 국정원의 2개 국을 없앤다.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이런 발표를 한 사람이 성공회 대학의 정혜구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혜구 교수는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어떤 북한에 대한 좀 옹호하는 입장, 이런 성향을 띄었다고 비판받아 오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문희상 비대위, 즉 2012년 대선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에 당시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 즉 대선에 지고 나니까 또 비대위가 구성되어가 정치혁신위원회를 뒀는데, 지금 저기 유석춘 교수처럼요, 그때 혁신위원장으로 정혜구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그때 일부 우파 언론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정혜구 교수는 역사를 전공하는데 학문적 차원에서 1949년 해방 이후의 한반도 역사의 현대사 부분을 엉뚱하게도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종북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골수 종북주의자다. 이 같은 종북적 좌편향 이념 성향이 한길사가 89년에 오늘의 이 사상 신서로 시리즈로 낸 책 중에 한국의 현대사를 좌익적 시각에서 해석한 대표적인 역사서적인 해방전후사의 인식 4편에 이 표제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논문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하고 공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최 교수는 유명도를 이렇게 그냥 빌려준 거고, 사실상 실제로는 전적으로 정혜구 교수 혼자 작성한 건데, 이걸 이 최장집 교수가 뒤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정혜구 교수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전개된 상황을 김일성의 북한판 공산주의를 분석한 사이비 혁명이론인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시각에서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한반도 현대사의 정통성을 엉뚱하게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세력에게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종북주의 사관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1945년 이후에 4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6.25 전까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대한 우리 현대사가요, 사라져 있어요. 좌파들은 그걸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일제부터 대한민국 출범이 잘못되고 북한에는 오히려 정통성에 입각한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보수 진영에서 그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했는데요. 그렇게 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이나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그때의 역사를 이렇게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좌파들 종북주의 역사관에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을 이 시대사의 정통한 분이지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좌우간 오늘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혜구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북한에 옹호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의 간첩을 잡는 국정원에 조직을 해체하고 없애고 하는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인터뷰를 했어요. 대단한 뱃을 맡았다고요. 이 개편안에 따라서 대대적인 인사 발령을 8월 초까지 하겠다. 이번 주 내에 대통령 보고하고 재가 절차가 거칠 건데,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을 하는데 손발이 됐던 아이오를 다 폐지시킨 데 이어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2개국이 이번 주 내에 폐쇄될 거라고 했는데, 정 위원장은 폐쇄된 부서의 인력은 재교육을 통해 해외 파트 등 타 부서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6월 19일 출범해서요, 8명의 외부위원, 정혜구가 위원장이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5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조직쇄신 TF와 적폐청산 TF도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 같은 13개의 보수정권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국정원의 국내 대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 업무는 폐지 안하고 정치정보 수집, 국내 정보 수집만 폐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토록 이 정권이 국정원을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라 북한과 내통하는 기관 통로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에 신학철이라고 하는 민중화라는 그림이 종류가 따로 있죠. 대학 다닐 때 이 벽이나 바닥에 그려놓은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민중화가 신학철 화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진상조사의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데요. 원로 민중화가를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즉 좌파 종북한테 돈 안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색출해내라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마 혼쭐이 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987년작 모내기로 이적 표현을 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는 거고요.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예술가를 포함해서 30명으로 블랙리스트 조사단을 구성을 한답니다. 지금 곳곳에서요, 우리 사회 각 부서별로 곳곳에서 죽창 들고 다 부역한 놈 잡아내자고 아주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거 합리적으로 좀 평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돌아가는 꼴이 정말 웃깁니다. 자, 지금 또 위원회 공화국대나 계획이 잡힌 것만 해도 20개인데요. 자, 원자력 이 공론위원회, 아니 원자력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원자력 공론위원회를 한다는 거고요. 이 정권은 이전 보수 정권들이 했던 걸 뒤집거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전부 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이 정권에 손발이 되고 촛불 시위에 열심히 참가한 사람들을 다 한 자리씩 던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국정과제를 다 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미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일자리위원회에서 키를 쥐고 있고요. 반부패 활동을 위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인권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이제 좌파 단체들 돈 주는 그 논의할 건가 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재난조사와 치료를 위한 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성평등위원회, 타겟민이나 내보내라 그러세요. 성평등위원회는 땅과 급시 타겟민이나 내려오게 하세요.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7개를 포함해서 위원회 숫자만 20개인데 옥상 5개 기구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 부서마다 다 위원회를 5개씩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이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겠다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과거 정권 청산하고 부역자 다 깜빵에 보내기 위한 위원회, 국정원을 해체하기 위한 위원회, 그 다음에 곳곳에 저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한 위원회들을 온 사방에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설치십시오. 이렇게 설치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 우매한 국민들이 해도 너무하다 해서 또 촛불 들고 일어나겠죠. 이 나라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이러면서요, 말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수술해서 정부 여당 편을 드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 이러면서 탈원전하는 사람으로 다 채우고, 국정원에는 수직국, 분석국 2개를 없애고, 탈원전 신고리 5, 6호기 문 닫는 거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도 아주 비전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런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지금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 어지간히 소신 있는 사람 외에는 바람 따라 다 춤을 추지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70~80%가 바람 따라 춤을 추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국민들을 좀 비하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국민들 수준이 저는 좀 발바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꼬라지도, 정권 꼬라지도 맨날 이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느끼고 또 가슴 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한바탕 또 휩쓸고 가면요, 아, 무엇이 진실이구나 느끼게 되겠죠. 이제는 국민들이 자초한 고통을 스스로 즐기기 바랍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4편에 이 표제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논문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하고 공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최 교수는 유명도를 이렇게 그냥 빌려준 거고, 사실상 실제로는 전적으로 정혜규 교수 혼자 작성한 건데, 이걸 이 최장집 교수가 뒤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정혜구 교수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전개된 상황을 김일성의 북한판 공산주의를 오늘 국정원의 2개 국을 없앤다,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이런 발표를 한 사람이 성공회 대학의 정혜구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서 분석한 사이비 혁명이론인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시각에서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한반도 현대사의 정통성을 엉뚱하게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세력에게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종북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1945년 이후에 4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6.25 전까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대한 우리 현대사가요, 사라져 있어요. 좌파들은 그걸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혜구 교수는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어떤 북한에 대한 좀 옹호하는 입장, 이런 성향을 띄었다고 비판받아 오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문희상 비대위, 즉 2012년 대선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에 당시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 즉 대선에 지고 나니까 또 비대위가 구성되어가 정치혁신위원회를 뒀는데, 지금 저기 유석춘 교수처럼요, 그때 혁신위원장으로 정혜구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그때 일부 우파 언론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정혜구 교수는 역사를 전공하는데 학문적 차원에서 1949년 해방 이후의 한반도 역사의 현대사 부분을 엉뚱하게도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종북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골수 종북주의자다. 이 같은 종북적 좌편향 이념 성향이 한길사가 89년에 오늘의 이 사상 신서로 시리즈로 낸 책 중에 한국의 현대사를 좌익적 시각에서 해석한 대표적인 역사서적인